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지는 것도 능력은 맞아요. 빚을 갚은 능력이 되는 사람이 진짜 능력입니다. 라는 영상의 단연 댓글입니다. 여러분 한창 이제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었죠. 빚도 능력이다.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과 4년 전, 5년 전 한창 대한민국에서 연끌붐이 힘을 합쳤을 때 너도나 썼던 말이에요. 그때 썼던 말 제가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다. 그리고 대출은 최대한 많이 낼 수 있으면 많이 내는 게 좋다. 집은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지금 집 안 산 사람들은 이제 벼락거지다. 벼락거지 진짜. 여러분 이 말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 말 분명히 썼다니까. 여러분 뉴스기사 2020년 찾아봐 여러분. 찾아보라니까. 안 썼다고요? 뻥치고 있네. 내 방송에 와가지고 막 자기가 막 집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 막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뭐 이분 말 듣지 말라고, 부모 형 말 듣지 말라고, 이 사람 말 들으면 벼락거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싸웠거든. 아니 내가 무슨 뭐 큰 놈으로 얘기 안 하지 망하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지금 너도나 빚져가 집 사고 있는데 이 사람 사지 말라고 하네. 가니까 아니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출 그렇게 많이 지는 게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요. 아 나중에 집값 오른다니까. 집 무조건 올라요. 부모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아빠 사야 됩니다. 무조건 오르니까 날 비싸게 팔아가지고 남겨먹으면 됩니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왜 버는 돈 계속 은행에 모아라, 열심히 살아.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열심히 살아도 집 못 가지면 말짱 꽝인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았다니까.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몇 명 보냈단 말이에요. 와 계속 들어오대. 계속. 근데 그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와 이제.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고민 사연을 보내요. 붕어 형 그때 영끌에 이제 들어갔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날려먹은 사람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 막 비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 말 듣지 말라고. 근데 들어가가지고 요즘 비트코인 불장에 테슬라 날라다니는데 무슨 소설이 하는 거냐. 지금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투자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근데 그랬던 분들이 돈 싹 다 날려먹고 나한테 와가지고 붕어 형 좀 사연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저 지금 2억 손실 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1억에다 대출 1억까지 해서 2억 손실 봤습니다.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거 보내고 있다니까 이게. 뭐 빚지는 거 능력 맞다 틀릴 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 가보면 직업이 좋을수록 대출이 더 잘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좋은 사람 누구예요? 전문직이 전문직.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잘 나와. 왜냐? 일단 객관적으로 소득이 좀 많이 잡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잘해주죠. 반면에 이제 자기가 뭐 신용도가 떨어진다, 직장이 안 좋으면 대출이 잘 안 해주죠. 사실 뭐 틀릴 만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말하려면 빚지는 것만은 끝낸 게 아니라 그 빚진 것을 스스로 갚아서 빚진 것 이상으로 이윤을 남겼을 경우에 한해서 능력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대출만 많이 받는다고 능력이 아니라 내가 대출 받은 만큼, 대출 5억 받았어요. 5억 받았으면 내가 몇 년 안에 대출 받은 그 이상으로 한 10억 벌었다. 10억 벌으면 이제 5억 갚으면 5억 남잖아. 맞죠? 그러면 능력 맞죠, 여러분? 능력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모든 연끌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벌었습니까? 뭐 그렇게 돈 번 사람도 있지만 돈 번 사람 거의 없어. 대부분은 이제 일반 신도시 아파트 무리해서 연끌했다가 지금 골로 가게 생겼잖아. 왜 골로 가냐? 일단은 그분들이 대출 받을 때는 초저금리였는데 지금은 저금리가 아니죠, 여러분. 금리가 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금 대비 이자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자신들이 내야 되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거기다 문제가 뭐냐 하면 연끌할 당시가 2020년, 2021년인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럼 4, 5년의 갭이 있는데 이 상간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급이나 물가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돈도 많아졌습니다. 나가는 돈도. 생활비 같은 것도 많이 나갔죠, 여러분. 뭐 신용품 가격이나 아니면 학원비 같은 것들, 각종 생활 같은 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끌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연끌한 아파트를
이제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해서 사는데 무조건 사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도시 아파트 있잖아요. 검색하셔가지고 매물이 얼마나 있고 실제로 거래가 된 아파트가 얼마인지 보시면 나옵니다. 오히려 신도시일수록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돼. 신도시 연끌한 사람도 많잖아. 근데 신도시일수록 거래가 잘 안 돼. 매물은 엄청 많아요. 한번 볼까?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인천 청라 한번 볼까? 청라 쪽이 굉장히 거품이 심했잖아. 청라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 좋은 동네 맞아. 동네가 좋은데 문제 여기 연끌한 사람들 많이 몰렸잖아요. 엄청 많이 몰렸죠. 여기 보면 매물만 막 거의 뭐 100개 이상 잡혔어요. 매물만. 여기 보면 아파트 이름 중에 보면 청라 항야수자인 레이크블루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단지가 몇 세대지? 단지가 엄청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매매가 368입니다 368. 여기 보면 단지 수가 1500세대 대단지긴 한데, 대단지 치고는 너무 매물이 많은데, 실거래가 있긴 한데 매물에 비해서 엄청 많지 않습니다. 1년 상간에 실거래가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밖에 없어. 아니다, 이게 규모가 다른데, 그러니까 매물이 한 300개인데 그래도 한 팔리긴 한데, 그 비싸게 샀을 때보다는 그렇게 잘 팔리진 않습니다. 이게 보면 가격을 많이 낮추지 않으면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도 팔리긴 팔리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낮춰야겠지. 지금 팔려고 내놓은 분들은 좀 급한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털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말 빚지는 거 능력이다 증명하려면 빚 낸 만큼 일단 빚을 갚으세요. 빚을 갚지 못하면 능력 아닙니다. 그리고 빚진 만큼 그 이상으로 돈 벌었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5억을 대출받았으면 못해도 한 7, 8억 벌었다고 얘기해야죠. 맞잖아. 7, 8억 벌면 이제 5억 갚고 이자까지 갚고 나서 남는 거 남기기 쓰면 버는 게 맞죠. 근데 굳이 우리가 그런 극단적 리스크까지 벌여가면서 돈을 벌어야 될까, 여러분? 잘못되면 골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끌했다는 게 뭐예요? 영끌이 뭐예요? 영어를 끌어모아서. 영어를 끌어온다는 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 올인이죠, 올인. 기회가 없는 거잖아. 혹이나 잘못되면 남의 인생 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 배팅을 해야 되죠? 한 번 잘못되면 남의 인생 골로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왜 해야 되죠? 물론 살다 보면 뭐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손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왜 그런 걸 우리가 왜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아파트 들어갈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맞는데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물가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집값 오른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무리하게 구입하신 분들이 누구더라? 맞잖아요. 이분들 지금 잘못되면 골로 가죠, 이게. 본인만 골로 가는 게 아니라 남 가족도 골로 가죠, 이게. 뒤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영끌이니까. 그래서 진짜 본인들이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 빚져서 갚은 돈을 이제 갚아야 될 돈을 다 갚고, 자신들이 이만큼 남겨먹었다는 거, 이만큼 이득 봤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세요. 그러면 능력이라 인정하겠습니다. 능력이라고. 근데 과연 그렇게 능력이라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빚 갚을 능력이란 말 자체가 모순인 게, 빚을 갚을 정도의 경제적인 사람이 애초에 뭐하러 빚을 지냐. 피 같은 이자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빚 갚을 능력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인 어떤 대출 받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내는 것만 생각하지, 대출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이득 보는 건 생각하지, 망했을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뒷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보면 대부분 뭔가 대출 받아서 잘 된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더 많아. 최대다수 망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 대출 때문에 인생이 자빠지고 골로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건 사실이잖아, 여러분. IMF도 보면 부채만 없었어도 버틸 사람도 많았거든. IMF가 왜 망했어? 그 사업가들이나 자본가들이 계속 어음이나 부채를 가지고 무악장 늘렸는데, 이거를 은행에 상환해야 돼. 상환을 못하니까 도산하고 망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확장 안 하고 부채 같은 거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겠죠, 여러분.
오히려 더 살아남았겠지. 그런 회사도 많이 있잖아. IMF라고 해서 무조건 망한 게 아니라 우리 IMF를 기회로 삼아서 더 강성한 기업들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특징이 뭐냐 하면 뭔가 있잖아요. 투자를 해서 잘된 케이스만 부각시키고 망한 케이스는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잘된 케이스보다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야. 특히 일반 서민들 별로 대단할 것도 없고 별로 정보도 없고 능력도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망한다면 투자를 해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근데 보통 미디어나 어떤 유튜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투자를 해서 뭔가 성공하는 것도 극소의 확률,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는지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가진 것도 성공했다고 나오다 보니까 그것만 믿고 다른 사람들 많단 말이야. 왜 항상 한국 사람들 보면 소수의 케이스 가지고 뭔가 합리화시킨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유튜브에 이제 2020, 2021년에 연끌붐이 났을 때 유튜버 같은 데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런 연끌한 아파트를 고점을 잡아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잘된 사람은 나오고 망한 사람은 안 나왔단 말이야. 이게 참 그렇거든요, 여러분. 잘된 사람은 섭외하고 망한 사람 섭외하지 않아. 망한 사람 섭외가 더 쉽거든. 맞잖아. 지천에 깔려있어, 여러분. 뭐든지 투자로 망한 사람은. 근데 한국 사람은 항상 잘된 케이스, 돈 많이 번 케이스, 그런 케이스 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최대한 빚을 많이 내는 것보다 내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 빚을 많이 낼수록 리스크는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서민들, 일반 보통 사람은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능력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빚을 많이 내서 많이 자빠지게 되면 남의 인생이 뒤가 없어요. 남의 인생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신중해야 되고 너무 많은 대출을 받으면 안 돼. 연끌이 왜 문제예요? 대출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대출 받아서 이자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처도 못 하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빚 갚을 능력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셔야 돼. 근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들이 빚 갚을 능력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빚도 능력이다, 빚 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딴 말 쓰지 말고 애초에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지지 마시고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빚을 져가지고 남의 인생 골로 보내기 전에 굳이 무리한 대출 받아서 남의 인생 힘들게 만들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